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비상계엄령 영국 커뮤니티에 그 단톡방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실화냐? 이거 믿지 못하는. 왜냐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 진짜 실화냐?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20년 차 영국에서 온 폴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7년 차 이란에서 온 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0년 차 프랑스에서 온 막심이라고 합니다. 벌써 자고 있었어요. 10시 반에이었는데 일어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일어나다 보니까 뭐 문제가 엄청 쌓여 있었어요? 네, 우리 엄마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왓츠앱이랑 뭐 메신저 이렇게 메시지 보고 한국 괜찮냐.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무슨 뭐 전쟁이야? 왜냐면 매년 생겨잖아요. 뭐 북한이랑 뭐 이런 이슈. 그래서 약간 뭐 비슷한 거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네 아니었고 이거 그 비상계엄령. 네, 해외여행 갔다가 이제 와서 시차 때문에 너무 일찍 잤어요. 거의 8시에 그냥 잠들어서 새벽 4시에 깼거든요. 갑자기 뭐 친구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괜찮냐? 그래서 뭐가 괜찮아? 뭐 어떻게 됐어? 장난으로 보다가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진짜 뭐 북한이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위험해진 상황인가? 생각도 하고 사실은 제가 한국에 2017년에 왔거든요. 근데 2017년 전에는 이란에서 시위를 그렇게 많이 보지도 못했고 경찰들이 아니면 군인들이 도로에 나와서 막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잘. 근데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좀 히잡 시위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 친구들이 그런 걸 많이 겪었죠. 그래서 약간 제 친구들도 더 연락 온 것 같아요. 아 괜찮아, 군인들이 나갔다며, 무슨 뭐 탱크 있다며. 4시였으면 그럼 현장 지금 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제가 하는 일은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마감 임박이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영국 커뮤니티에 그 단톡방 하나 있어요. 한국에 있는 영국 사람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터졌어요. 툭툭툭툭. 이렇게 늦은 밤에 터질 일이 거의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패닉한 상황에서 내가 침 싸서 가야 되나 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깨 있는 사람은 계속 보고 다행히 뭐 몇 시간 만에 해제됐으니까. 그럼 실시간으로 보셨겠네요. 그냥 어떤 무슨 일인지. 그 BBC에서도 바로 그 실시간 뉴스 보고 시작했고 계속 업데이트 했었어요, 밤새도록. BBC에서 생방송 하고 있어서 10분마다 20분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여러분 나라에서 어떻게? 저는 이제 일어나서 확인을 했을 때 이미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은 북한이랑 뭐가 나왔을 때 아니면 어떤 뭐 북한에서 뭘 했다 아니면 한국이 어떤 반응을 했다 좀 큰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만들이 나오는데 뉴스는 거의 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엄령이라는 단어도 엄청 많이 나왔고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진짜 큰일이 일어났구나 뉴스를만 봤을 때. 왜냐면 이제 뉴스의 제목들이나 내용들이 좀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대사관에서도 어떤 공지가 올라왔다가 그런 상황까지 되니까 그래서 진짜 위험한가 싶었는데 좀 알아보니까 해결이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지금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워낙 프랑스에서는 이미 정치가 좀 안 좋아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 너무 많아서 사실 뭐 뉴스 보기보다 저희는 바로 인스타그램, 약간 SNS에서 내용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세히 내용을 한국 사람한테 청각한 내용인가 계속 친구들 스토리 보거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약간 아쉬운 거는 친구들이 SNS에서 캡처한 거는 올렸는데 군인차들이 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진짜 실화냐? 이거 믿지 못하는. 요새 너무 가짜 뉴스 많아서 이 사진 올리더라도 이거 믿어도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왜냐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사진 보니까 이거 진짜 실화냐? 뉴스 보고 그다음에 SNS를 봤을 때 한국에 있는 이란 친구들 위주로 밈 만든 사람도 있었고 이란에서 도망쳤더니 한국 와서 여기도 이렇게 됐다.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아마 이란의 그런 안 좋은 분위기를 겪었다가 다시 한국에 이제 이민을 왔는데 또 여기서도 이런 계엄령이 일어났고 쿠데타 일어날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밈들이 좀 돌았어요. 저는
그 실시간으로 다 봤잖아요. 그런 소식 올려서 뭐 의원들이 지금 여의도로 달리고 가고 있고 벽 넘어가는 장면도 보고 사람들이 조금 불안하게.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이런 시츄에이션이 사실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거 좀 갑자기 나온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다들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데모크라시를 위해서 그냥 바로 움직여서 감동? 주민들 다 이렇게 바로 움직여서 좀 멋있었어요. 국민들까지 바로 여의도 가서 좀 막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도 사실 처음에 뭐 사람들이 무서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잖아요. 약간 국민들도 더 심하지 않게 좀 행동했는 것 같아요. 저는 알게 됐을 때 한국에 있는 어떤 친구랑 이제 외국인 친구랑 이제 얘기하다가 그 친구는 여기서 이제 실시간을 보고 혼란스러웠다가 무서웠다가 뭐 다행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랑 얘기하는데 해제돼서 역시 빨리빨리 나라. 와 정치까지 이렇게 이걸 빨리빨리 할 수 있다고? 한국 사람들의 그런 의지가 막 다 같이 약간 우리가 한다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란에서는 어떤 시위가 실패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 같이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세게 나가면 가능한데 그게 살짝 좀 아쉽고 뭔가 이란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다 터졌을 때는 영국 그 시간으로는 오후 1시 반? 엄마한테 연락 왔는데 뭔 일이고 어떻게 되고 있어. 제가 딱 답장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때 해제 통지는 날라왔으니까 엄마가 또 끝났나 보지? 대답 안 해도 돼? 뭐 그런 식으로. 진짜 너무 빠르긴 했다 진짜. 와. 그렇죠. 사실 저도 어머니나 뭐 친구들 연락 왔을 때 끝났고 뭐 아마 대통령 이제 그만두겠지라고도 생각했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엄마도 뭐 그냥 없는 일처럼 그냥 얘기하게 된 거예요. 뉴스를 봤을 때 일어났던 그 상황이 서 있었고 이란 뭐 전문가들의 뭐 분석이나 이런 거는 뭐 해제는 했지만 되게 빠른 속도로 했던 건 신기하고 놀랍고 좋게 본 시선이었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이야기까지 이란 뉴스에 좀 나왔어요. 약간 미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서 왜냐면 미군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한테도 안 좋겠다. 영국에서도 미국 뉴스 좀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그 트럼프는 옛날 대통령이었을 때는 비상계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도 있었으니까 트럼프도 이거 열심히 보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배우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프랑스 시위랑 한국 시위가 아주 다르긴 해요. 일단 분위기 한국에 보니까 다들 노래하고 춤도 하고 근데 프랑스에서는 보통 그냥 싸우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냥 싸우게 됐고 사람들이 이제 눈이 없어지고 손도 없어지고 서로 약간 싸운다고요? 그 막 경찰들이랑 뭐 약간 시위할 때 뭔가 항상 블랙 블럭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시위가 있을 때 뭔가 텐션이 좀 높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시리얼한 내용인데 이렇게 가서 앉아서 다들 이제 커뮤니티 약간 그리고 다들 리스펙 인정도 좀 하고 너무 다르죠. 특히 와, 이 추운 진짜. 날씨에. 예. 너무 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놀라운 거는 이 시위 보면 행정적으로는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앉아서 딱 열이랑 행을 앉아서 중간에 복도도 있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제가 놀란 거는 여의도로 갔는데 여의도까지 못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가는 사람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커피숍까지 기부해서 가는 사람 있으면 대신에 커피 한 잔 사주겠다. 네, 그런 행동도 따로 있었는데 너무 많은 기부 받아서 더 이상 못 받겠다. 신기하다. 그런 감동적인 것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내용이고 뭐 옛날에도 살짝 본 적 있었지만 이번에도 최근 노래들이 나오면서 약간 페스티벌 느낌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왜냐면 보통 시위라고 하면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안 좋은 인상 쓰고 엄청 화나면 분노에 차 있고 분노를 가지고 나와서 소리 외치면서 하는 싸움 불만이나 뭐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약간 웃기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건 시위 불만 얘기하는 건데 왜 노래 들고 춤추고 이러지? 이게 될까? 이렇게 시위가 될까? 특히 그 Girl Generation인가?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다 어디든 이제 이 노래가 부르는지 그래서 이제 가사 보니까 이 시츄에이션 때에서 조금 잘 맞는 거고 이렇게 해야죠 사실. 이렇게 시위하게 된 계기가 뭔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다 안 그런 것 같아요. 화나고 싸우고. 사실은
한국도 옛날 그렇진 않죠. 이거 사람들이 변했는지 아니면 경찰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동안 되게 경찰은 그냥 지키기만 하고 이렇게 공격하진 않아서. 그게 차이점일 수도 있어요. 네, 영국에서는 경찰은 되게 공격적으로 나와서 시위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 뭐 보통 사람들이 나가서 창문 부시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목소리 내고 싶은데 못 내게 하니까 쌓이고 터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니까 좀 평화스럽게 가는 거 아닌가요? 영국에서 경찰들이 이런 거 있나요? 거의는 없어요. 거의 없죠, 그치? 그건 있어. 막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다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경찰들이 다 뭐 좀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사람들이 다친 것 같아요. 이란도 가지고 있고, 근데 저는 직접은 못 봤지만 최근에 뉴스를 봤을 때 가지고 있었던 예. 거고, 특이한 상황이었으니까 좀 심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이란에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 계엄이라는 단어는 원래 알고는 있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배우게 됐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지만 한국 단어로 몰랐죠. 물론 한국어 단어는 몰랐지만 디테일하게 어떤 상황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뭐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알아보게 된 거고, 그런 게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민주주의인데 뭐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싶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계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도 뭐 해외 못 가게 한다.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유럽 사람 제일 많이 한국 떠나고 가족과 크리스마스 보내고, 그래서 이 영국 커뮤니티에서 여러 명이 나 다음 주는 영국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업데이트 받고 싶은 거는 각 나라의 대사관, 아이라는 모르겠지만 대사관이잖아요. 큰일이면 대사관은 이런 상황이니까 좀 조심해라. 그래서 다들 영국 대사관 홈페이지로 가서 좀 업데이트 좀 찾고 있었는데 업데이트는 잘 안 하더라고요. 심하지 않은 것 같긴도 해요. 약간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길게 안 해서. 저도 이제 그냥 멀리서만 보게 된 거고, 저희는 외국인 손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 왔어요. 뭐 한국 좀 시츄에이션이 어떠냐. 우리 왜냐면 아무래도 광화문 북촌마을 좀 가까우니까 걱정 많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여행 오시면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도 만약에 더 심해지면 뭐 업데이트가 하겠다. 오히려 여행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왜냐면 환율이 그렇게 확 그렇죠. 떨어지니까. 떨어졌고, 그들이 유로면 뭐 파운드면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이란이랑 대한민국이랑 뭐 에코노믹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사실 비즈니스 하는 건 잘 없고, 이란이 제재를 많이 당해서 그렇게 많진 않고, 그 다음에 여행 오는 것도 까다로워서 사실 그렇게 자주 오진 않아요. 그냥 한국에 살다가 잠깐 이란 쉬러 갔던 친구들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혹시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정도는 했었어요. 그 영국 외교부 웹사이트 들어가면 요새 좀 불안한 상태라 시위 근처 안 가는 거 좋겠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피하는 거 좋겠다. 그래서 영국 대사관은 시청에 있거든요. 광화문 바로 옆이잖아요. 그 안에는 술집 하나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사람 많이 안 갔어요. 안 가는 게 낫겠다. 잠깐 충격이고 다시 균형 잡겠죠. 그러면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이제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런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은 아직까지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진다면 그냥 바로 혁명이죠. 왕 없애는 거고 공화국 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이 비슷한 사태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브렉시트 했을 때는 이 계엄에 대해서 약간 얘기 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계속 협상하고 있었잖아요. 유럽하고 영국은. 유럽은 탈퇴하면서 법들이 다 어느 정도 다 바뀌어야 되고 너무 복잡한 건데, 이 협상 완성하지 못하면 그냥 모든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거니까 이 영국 사실 정치적으로는 되게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은 그 수입 못하면 사람들이 배고파서 좀 시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계엄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고 법 한번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무조건 계엄은 안 하겠다. 어떻게 돼도 안 하겠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기 폴리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어셈블리에서 마조리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 못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어도 그 49.3 아셈블리가 싫어도 할 수 있다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천천히 움직이지만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예, 프랑스에서는 마크롱가 진짜 민주주의이지만 민주주의 같지 않은. 같지 않은 느낌인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 이렇게 원하지만 대통령이 그냥 안 하고 문제가 많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란도 왕 체제였다가 사람들이 서양이 너무 이란 정치에 들어왔다, 원하지 않는다 해서 쿠데타, 뭐 시위 이런 거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시위랑 쿠데타를 지지했던 호메이니가 만약에 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이제 대통령 제도를 가져가겠다. 사람들이 시위를 거의 국민의 90%가 이제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까지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왕이 이제 자기 발로 도망간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뭔가 대통령 제도를만 원했던 것 같은데 같이 이제 이슬람교 이제 공화국이 돼가지고 다음에도 계속 시위가 있었긴 했어요. 지금 이란의 대통령은 거의 형식적인 위치 아닌가요? 네, 사실은 하는 일들이 종교 지도자랑 좀 달라요. 이란에는 어떤 일들은 뭐 정치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도자의 필터를 지나가야 되는 일들도 있고 아닌 일들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이슬람교 율법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란 안으로. 사실 종교인데 이제 나라의 종교가 되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가서 법이 되는 경우죠. 사실 이제 히잡 시비나 이런 것도 히잡이 법이 돼서 그렇게 엄격하게 공격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이에요. 사실 그냥 보수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이 들어가서 뭐 이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영국이 영국 연반이라는 이제 제도로 식민지 나라를 데리고 있는데 그게 혹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거 약간 복잡하죠,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찰스 3세는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물론 캐나다도 뭐 트루도이도 있고 호주에도 정부는 따로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두머리는 찰스 3세라서 민주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찰스 3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객관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으로는 아무것도 하진 않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의는 안 하는데 답은 어떻게 해드릴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영국 영방 운동하는 거는 그들한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국방에 도움이 되고 옆 나라는 뭐 문제 삼킨다면 영국은 들어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도 보내주고 그래서 계속 그 연방에 참여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팀이죠, 뭐 한 팀이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엄마 아빠랑 살다가 독립하잖아요. 근데 큰일 나면 엄마 이거 좀 그런 느낌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독립적인 생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는 계속 있어서 내가 알아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도움이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프랑스는 자유, 네, 맞아요. 리베티, 그렇죠. 그리고 톨러런스 그렇죠. 그런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거 있어서 좀 피곤한 것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 프랑스 마인드, 프랑스 밸류 받아주자 이렇게 다 도와주자.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 오고 싶다고 하면 받아주자. 옛날에 프랑스가 뭐 어디 다른 나라에 나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에 나오는 사람들 미안하면서 그냥 오고 싶다고 하면 와 이런 느낌이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좋은 마인드지만 현재 이제 사실 프랑스의 에코노믹으로 생각하면은 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프랑스 PC 진짜 이렇게 되게 많고 옛날에 프랑스가 무자 나라였는데 이제 그렇게 무자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좌절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도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럼 이란에서 뭐 데모크라시가 선거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요. 사실은 이 시점에는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일을 안 겪어서 지금 정부를 안 좋아하고 어르신들은 옛날 일을 겪어서 자기 생각으로 아니다. 그나마 지금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으로 갈려졌어요. 저출산 문제도 없고 하니까 계속 그냥 그 인구가 유지가 되고 더 많아지면서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아요. 뭐 시위가 일어나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이스라엘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응원의 시위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싫어하고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이 터져서 한쪽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거 빼고는 지금 시점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 하나는 그거 아닌가요? 종교와 나라의 구분? 아니 사실 영국에서는
그 정부에는 관심 있는 사람 엄청 줄였거든요. 그러나 이란에서 아직 그들은 되게 힘은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이란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톨릭이나 뭐 다른 종교가 없다 아예 이럴 수는 있긴 있어요. 그 엄청 소수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라의 전체 종교가 이슬람교가 돼버렸으니까 그냥 어떤 가족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란에서 눈 뜨면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약간 민주주의가 좀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란에서는 선거할 때는 좀 믿을만 해요. 왜냐면 중국에서도 선거는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냥 북한에서도 그냥 근데 이란에서는 진짜 선택권이 있어요. 완전히 그거를 다 지켜서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선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것도 하고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특히 대통령 선거 때는 TV에서는 어떤 뭐 프로그램들이 생겨요. 그 거기서 후보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투표하러 가요. 그거를 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완벽한 민주주의가 없죠. 네, 없어요. 이런 얘기 할 기회 생길 때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의 의견 듣기는 또 되게 좋거든요. 저도